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주 세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강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강체 회전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회전 운동 우리 1시간 동안에 다 했는데 병진 운동 배우면서 여러 시간 했던 것들을 전부 하나씩 대응시키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뭘 알았냐면 회전 운동도 병진 운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라는 말을 물리 시작한 다음에 한참 있다 하게 됐는데 어떤 물체 할 때 그 말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네, 그렇죠. 부피가 있는 물체, 다시 말하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일 때 그랬죠.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크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는 운동은 병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꼭 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물체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표현됐습니까?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병진 운동에서는 질량으로만 대표했는데 회전 운동할 때는 무엇으로 대표됐냐면 회전 관성으로 대표됐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할 때 질량이 회전축에서부터 먼 곳에 있으면 회전 관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강체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병진 운동할 때 또는 크기를 갖지 않을 때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크기를 가질 때는 강체의 평형을 생각하면 평형 상태에 있다. 강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조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평형 상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안 움직이는 물체를 평형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면 전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평형 상태다고 하면 병진 운동도 하지 않고 회전 운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 맘이에요? 내가 물체가 안 움직이면 그 물체가 안 움직이는 거 누가 보더라도 다 안 움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보는 사람 맘이죠. 보는 사람. 그래서 관찰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형 조건이 반드시 안 움직이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평형 조건을 공부하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가 힘을 받을 때 평형 상태에 있는 크기를 갖는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어떤 힘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문제는 그런 문제에 응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예제를 이번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체의 평형 조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병진 운동을 하지 않는 조건 알고 봤더니 받는 힘은 0이다. 여기서 내뜨는 요건 합력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합력이 0일 때 우리 평형 조건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지 않을 조건은 외력에 의한 토크 합이 0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평형 상태에 있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은 사실은 어떤 조건이냐면 합력이 0이다라고 하면 그 물체가 정지해 있을 조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합력이 0이면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 계속 정지해 있겠죠. 처음에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조건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할 조건과 같고 사실은 등속도 운동을 하면 한 관성계에서 등속도 운동하면 다른 관성계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그것이 바로 평형 조건이다. 우리가 여기서 왜 관성계를 얘기하냐면 뉴턴의 이 운동 방정식은 어찌됐든 관성계에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자, 병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은 병진 운동을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할 조건과 같다라고 한다면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은 무슨 조건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등각속도 그대로 번역하면 되겠죠. 등각속도 운동을 할 조건과 같다.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은 물체가 등각속도 운동을 할 조건과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강체가 평형 조건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체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평형 상태의 물체가 받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있다면 그 힘들이 평형 조건을 만족하도록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제를 보고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평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평형 문제란 평형 상태에 놓인 문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평형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떤 순서로 푸냐 하면 맨 먼저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정합니다. 문제가 나왔으면 마치 우리가 운동방정식 풀 때 운동방정식 적용할 물체를 정하듯이 평형 조건을 적용한 물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평형 조건을 적용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습니다. 평형 조건이 뭐냐면 합력이 0이고 합력에 의한 토크가 0이었죠. 그래서 힘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크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갖는 물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용점이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용점이 어디냐가 나중에 무엇을 구할 때 영향을 주겠습니까? 바로 토크를 구할 때 영향을 주겠죠. 토크를. 그래서 작용점에 받는 힘을 알면, 그러면 회전축에서 그 힘까지, 힘이 작용하는 작용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토크를 구할 때 이제 사용이 됐죠. 자, 서로 수직인 좌표축을 적당히 정합니다. 이거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릴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력의 각 좌표축 성분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한다. 합력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을 그린 다음에 그 좌표축의 각 성분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어요. 합력이 0인 조건은. 그 다음에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회전축을 정합니다. 근데 우리 회전하고 있는 물체 회전축은 어딘지 뻔히 알 텐데,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는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회전축을 어디로 정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질량 중심을 지나는 걸 정하면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무데나 정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형 조건이란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든 회전하지 않아야지 될 조건이 되겠어요. 회전하지 않아야 될 조건 아니네. 각속도가 일정할 조건이니까 각가속도가 0일 조건이 돼야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토크가 0일 조건인데, 토크가 0일 조건은 회전축을 아무데나 정하더라도 성립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전축을 정하는 게 좋냐면 토크를 계산하기에 적당한, 아주 제일 편리한 그런 회전축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정한 다음에는 적당한 한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합니다. 마치 병진 운동에서는 축을 정하고 그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듯이 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그것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 회전축에 대한 토크 합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전축은 여러 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몇 개나 정해야지 되느냐? 몇 개 정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을 다 구할 수 있는 숫자만큼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보죠. 제일 평형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이 되는, 우리가 연습 문제로 푸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벽에 기대 놓은 사다리 문제입니다. 여기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사다리 이렇게 기대 놓았어요. 사다리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 위에 사람도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다리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의 질량은 어디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좋냐면 요 가운데 질량 중심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에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3분의 1 되는 곳에 요 아무데나 서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예제 풀기 위해서 위에서 3분의 1 되는 곳에 질량 스몰 m인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기대해 놨을 때 이때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구하라. 여기에 마찰력은,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미끄러져 버리겠죠. 여기 마찰력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는 마찰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마찰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마찰이 있으면 그냥 복잡할 뿐이니까 마찰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럼 마찰이 없다면 어떠냐면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사다리에 작용하는 요 벽이 작용하는 힘은 뭐와 같으냐면 사다리가 벽을 미는 힘과 같은데 아니 미는 힘의 반작용인데 그때 그 반작용이 이 면의 수직인 성분과 평행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수직인 성분은 수직항력이고 평행인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하고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 평행인 성분은 마찰력이고 자 그래서 사다리가 이 마루를 미는 힘의 반작용의 수직인 성분은 수직항력 여기에 평행성 이 마루의 평행인 성분은 마찰력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냐면 마찰력과 수직항력 두 개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있으면 되겠냐면 식이 3개 있으면 되는데 어떤 조건을 이용해요? 평형 조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평형 조건을 먼저 적용할 물체는 어떤 걸 구하냐면 여기 사다리가 있으니까 물체 사다리를 정하는 거예요. 요놈한테 정한다.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평형 조건이 합력은 0, 그 다음에 토크는 0 이렇게 정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좌표축은 어떻게 정할까? 좌표축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정한다.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요 물체의 이쪽 방향 성분, 여기 수평 방향 성분, 연직 방향 성분 이렇게 나누겠어요. 봤더니 왜 그런 방향으로 정했어요? 힘들이 전부 그 방향으로 있죠. 힘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굉장히 많다. 최대한 많은 힘의 방향이 우리가 정한 좌표축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그리는 게 사실은 성분 구하기가 제일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구할 것은 이제 3개죠. 이 3개. 그래서 식을 이제 정하도록 하겠어요.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수평 방향이니까 여기 N2가 있고 N2 여기 F가 있으니까 N2 빼기 F는 0이다. 이게 수평 방향 성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될까? 연직 방향 성분은 3개 있죠. MG, 스몰 MG, 라지 MG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고 위로 이건 플러스 방향해서 N은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라지 MG는 0 이렇게 2개가 나왔죠. 식 2개 있는데 우리 구하는 건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라고 그랬는데 합력은 0이라는 조건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3개의 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크가 0이라는 조건도 하나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가 0인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먼저 뭘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전축 하나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회전축은 어디다 정한다 그랬어요? 아무 데다 정한다 그랬죠. 회전축 많이 정할 수 있어요. 막 여러 개. 그러면 식이 모르는 건 3개뿐인데 식이 3개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곤란하죠. 근데 회전축을 이렇게 더 많이 하면 사실은 그놈들이 다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전축으로 정하나 다 똑같은 식이 돼요. 식이 더 많아봤자.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똑같은 식만 많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 않는 서로 독립인 식을 구하도록 노력해야지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를 회전축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 회전축으로 정할 때는 토크를 많이 계산하는 여러 힘의 토크를 계산하도록 정하는 게 좋겠어요? 토크를 최대한 조금 계산하는 대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네, 조금 정하는 대로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토크가 조금 정하느냐? 회전축으로 힘의 작용선이 지나가면 그러면 토크가 0이죠. 여기서는 어디를 정하면 그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면 힘이 제일 많이 지나갑니까? 네,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요 두 힘이 이 토크가 0이에요. 두 힘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회전축으로 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회전축은 사다리가 바닥과 접촉하는 것을 회전축으로 정한다. 플러스 방향 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도는 거 우리 플러스 방향으로 정할까? 우리 둘 중에 하나 정하면 되겠어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반시계 방향 했죠. 왜 반시계 방향 했냐면 보니까 요 2개가 반시계 방향이네. 힘 2개. 자, 요도 이 힘 2개는 토크가 0이에요. 요 3개는 토크가 0이 아닌데 2개는 요 반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 많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반시계 방향 정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하면 토크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토크의 합은 여기 라지 mg 이렇게 있죠. 라지 mg 곱하기 힘 곱하기 뭐예요? 회전축에서 힘까지의 거리.
힘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바로 뭐가 되겠어요? 3분의 2 A가 됐죠. 그래서 스몰 mg 곱하기 3분의 2 A. 요거 플러스 방향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라지 mg는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A죠. 그래서 라지 mg 곱하기 2분의 A. 그래서 이 두 개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방향 토크는 요 놈이죠. N2. N2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A 해야 되겠어요? B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B 해야 되죠. 그래서 N2 곱하기 B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 하니까 이걸 다 합해서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식을 다 가지면 이제 이 세 개를 다 구할 수가 있겠는데 가만 보니까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뭐만 들어있어요? 우리 모르는 것은 N1, N2, F라고 그랬는데 요 놈 보니까 여기서 바로 N1 구해줬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때요? N2, F가 같이 있는데 요거 구하는 거 아니죠? 요건 그냥 두 개가 같다는 거죠. N2하고 F가 같다. 여기서는 뭐가 구해졌어요? N2가 구해졌죠. N2가. 그래서 3식에서 N2 구하고 2식에서 N1 구하고 그 다음에 1식하고 3식에서 F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전축 구할 때 바로 이렇게 모르는 거가 딱 나올 수 있게 잘 회전축을 정해도 좋아요. 그래서 2번에서 N은 구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에서 N2하고 F는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형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크기를 갖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받는 힘들을 특히 어떤 힘들을 수직항력이나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 구하는 게 좋아요. 장력. 왜 그러냐면 다른 힘들은 힘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수직항력이나 장력과 같은 구속력은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형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직항력, 그다음에 장력 이런 거 구할 때는 평형 조건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좀 여기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형 조건 이거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평형 조건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좀 더 많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연습 문제 우리 10장 3번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어요. 그 뭔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 문제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판때기가 있네. 판때기 캐비넷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판때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문제냐면 캐비넷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 올릴 때 캐비넷이 쓰러질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쓰러질까? 자, 요거 쓰러지는 것은 사실은 A와 B 길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때요? 이게 납작한 건 잘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잘 안 쓰러져요. 근데 이게 긴 건 어때요? 이제 쓰러지겠죠. 자, 여기에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그런 것을 우리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평형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까? 가만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캐비넷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 중력이 있어요. 여기 중력. 중력은 여기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캐비넷의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질량 중심에 이렇게 있고 질량은 스몰 m이라면 mg인데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쓰러질락 말락하면 여기가 딱 이렇게 붙겠죠. 여기에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어요.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 이게 미끄러지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지금 미끄러지지 않고 지금 이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지금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미끄러진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요 각이 얼마나 되면 쓰러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형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작용한 힘은 중력 mg, 수직항력 n, 마찰력 f가 적용하는데 우리 맨 먼저 뭐 합니까? 좌표축을 정하는데 이때 좌표축은 힘의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힘의 방향 많은 게 이 방향이니까 경사면에 평행한 방향하고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수평한 방향의 성분은 뭐가 있어요? 자, 요 F하고 여기 요거 있죠. 요거 mg 사인 세타네. 요거니까 mg 사인 세타. 그래서 F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제로. 이게 먼저 평형 조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한 방향은 요거 n하고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f하고 n이 주어지죠. 구했어요 벌써. f는 mg 사인 세타고 n은 mg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이게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넘어지는 건 어떤 조건일까? 이건 토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냐면, 자 여기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여러 개 아무데나 회전축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전축 여기에요. 여기 요 모서리 여기 회전축이에요. 요 회전축으로 어떤 조건이 되겠어요? 토크가 이쪽 방향으로 큰 조건이 되겠죠. 이쪽 방향 0보다 큰 조건. 그래서 플러스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다음에 토크의 합을 계산하도록 하겠어요. 토크의 합은 요거 두 개에 대한 토크는 없네. 그래요. 요거 두 개에 대한 토크는 없고 뭐만 있어요? 요 두 힘에 대한 토크만 있어요. 또는 요 힘에 대한 토크만 있죠. 요 힘에 대한 토크는 이렇게 분해해서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평행한 성분 mg 사인 세타에는 뭐를 곱해야 되냐면 mg 사인 세타의 거리니까 요 거리니까 2분의 b가 되죠. 그 다음에 mg 코사인 세타는 거리니까 2분의 a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영일 조건인데 사실은 그러면 탄젠 세타는 b분의 a가 나오는데 이 세타가 요거보다 더 크면 요게 이제 평행일 조건이고 요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쓰러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 문제에서는 앞에서 합력이 0이다는 조건은 별로 쓸모가 없었죠. 지금 토크는 0이다는 조건만 가지고 쓰러질 각을 우리가 구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것도 한번 넘어가 봐요. 네, 이번에는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죠. 16번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이건 뭐냐면 여기 이런 구가 있어요. 어떤 구냐면 질량이 m인데 2kg이에요. 반지름이 20cm인 구예요. 근데 구의 중심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줄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줄을 마찰이 없는 벽에 있는데 이때 줄이 구를 잡아다니는 장력과 벽면이 구를 미는 수직항력을 구하라. 이렇게 매달아 놓을 것 같으면 이 장력하고 여기서 이렇게 미는 수직항력이 얼마일까 하는 걸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요 구의 평형 조건으로 우리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 뭐 대상물체는 먼저 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정하는 건 뭘 정해요? 축을 정해요? 작용하는 힘을 먼저 정해야 되지.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로 잡아다니는 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직항력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항력.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네, 좌표축. 좌표축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요 수직항력이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장력의 수평 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n-t 사인 세타는 0.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성분은 어떻게 돼요?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0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장력하고 수직항력 구하라고 그랬죠. 구하는 건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그거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여기서 그래서 토크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토크만 가지고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회전축 적당히 정해가지고 토크만 가지고도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다 정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2번식에서 t가 바로 나오네. 그러면 1번식에서 수직항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까지 대입한다면 자 1번식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mg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mg 사인 탄젠트 세타니까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줄의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구의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는 50cm분의 20cm에서 사인 세타가 0.4가 됐어요. 그러면 세타는 여기 아크 사인 0.4면 23.6도가 나오니까 이 23.6도를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T는 23.6도 대입하고 여기 2kg이라고 그랬죠. 2 곱하기 9.8 하면 뉴턴이 나오죠. 그래서 21.4 뉴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항력은 똑같이 mg 2 곱하기 9.8 하고 탄젠트 23.6도 할 것 같으면 8.6 뉴턴이 이렇게 나왔다.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평형 조건을 적용해서 수직항력과 장력은 이런 평형 조건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봤어요.
구하는 것이 두 개고 합력 조건만으로 두 개씩을 구했으니 토크는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나오나 보지? 17번. 17번은 무슨 문제요? 네, 이런 문제. 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줄의 질량은 우리 무시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세타1이고 여기 세타2예요.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질량이 주어졌어요. M에는 2kg, 그다음에 MB는 5kg, 그다음에 세타1은 30도, 그다음 1대 T1, T2, T3, 세타2를 구하라. 이 네 가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네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어요? 대상 물체를 정하는 거죠. 대상 물체 뭘로 정하면 좋겠어요? MA, MB로 정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이게 줄을 연결해서 막 여러 개 있는 문제에서는 요 놈만 딱 대상 물체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뭐만 구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만 구해지는 것 같죠? 요거 위에 있는 거 구하기 힘들죠, 요거. 근데 물어보는 거 뭘 물어봤어요? 요 위에 있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사실은 요때는 요 장력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사실은 요 물체 가지고는 힘들겠어요. 이 물체는 뭐만 알려주는 거냐면, 이거 안 움직이니까 여기 요 잡아다니 요 선에 걸리는 거. 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요 선에 걸리는 장력은 요거 얼마겠어요? 요거는 요 놈의 중력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장력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 장력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물체는 이렇게 보이지만 요 물체를 대상 물체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대상 물체로 해야 되겠어요? 네, 줄이 대상 물체일 것 같은데 줄에는 뭐 좀 이상하네요. 줄이 안 보여서 이런 거 줄이 이렇게 연결한 거 할 때는 요렇게 연결된 부분, 요거를 대상 물체로 하겠어요. 요 연결된 부분. 자, 합력은 0이면 되니까 사실은 요거 질량도 없죠. 질량 없어도 상관없어요. 운동 방식 푸는 게 아니니까 요 부분, 요 점에 합력이 0인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대상 물체는 왼쪽 연결점과 오른쪽 연결점이 대상 물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어요. 좌표축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좌표축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왼쪽 연결점을 보면 이쪽에 있죠. 왼쪽 연결점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힘이 어때요? 요거 MAG가 작용하고 T1이 작용하고 T2가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수평 방향 하면 T2 여기 있죠. T2 빼기 T1 사인 세타 이렇게 됐어요. T2. 자,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어떻게 됐어요? T1 코사인 세타하고 MH 이렇게 됐죠. 두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연결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두 개가 있겠어요. 두 개. 수평 방향은 T3 뭐예요? 사인 세타 2죠. 그 다음에 T2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T2.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T3 코사인 세타 2하고 MB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4개가 나왔는데 우리 구하는 게 몇 개였어요? 구하는 게 4개였죠? 4개였어요. 여기 T1, T2, T3하고 세타 2 이거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식 4개 나왔으니까 이거 다 구하면 됐어요. 따라서 토크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4개이고 식이 4개이므로 따로 토크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이제 풀어보면 사실은 어때요? 가만 봤더니 세타 1 알고 MAG 하니까 여기서 T1 구해졌네. T1. 그럼 여기 T1 구해졌으면 세타 1 하니까 여기서 T2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T2 구해졌고 세타2는 모르죠. 세타2는 몰라요. 그 다음에 세타2 모르고 T3 요거 모르죠. 두 개 모르죠. 요건 아는데 요거 두 개는 알죠. 요거 두 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세타를 요거 소거한 다음에 T3를 먼저 구한 다음에 세타2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T1은 아까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 1에서 MAG 해가지고 30도 주어진 거니까 고들에서 22.6 뉴턴 나왔어요. T2도 마찬가지로 T1 사인 세타 1 해가지고 고들에서 11.3 뉴턴 나왔어요. 그런데 삼식하고 사식에서 세타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삼식에는 사인 세타 2가 있고 사식에는 코사인 세타 2가 있으니까 그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세타가 없어졌죠. 그래서 제곱하니까 T3 제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2 제곱 더하기 MBG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값은 아니까 우리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 50.3 뉴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T3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세타2는 T3분의 T2로 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타2는 13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운 거,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장력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줄들을 연결한 연결점을 우리 대상 물체로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배웠어요. 아직도 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연습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몇 번 문제가 될까? 18번 문제. 네, 18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일까? 이거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통나무 같아요. 통나무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세타만큼 들어 올렸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길이가 L은 3m이고 질량이 30kg인 통나무의 왼쪽 끝은 미끄러지지 않고 오른쪽 끝을 힘 F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을 때 사이각이 30도일 때 힘 F, 통나무 왼쪽 끝에 착용 수직한 N과 마찰 F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요런 상태에서 세 힘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때 이 통나무는 여기는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수직으로. 봤더니 여기는 평형 조건에 합력이 0인 조건, 토크가 0인 조건을 다 적용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풀어보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대상물체, 통나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였더라? 좌표축. 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였더라? 네, 구할 것은 뭐냐면 Fn F. 요거 세 개만 딱 작용하죠. 요거 세 개만 딱 작용해요. 그래서 평형 조건,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 수평 방향 성분이니까 F 하고서 요 F 빼기 어떻게 돼요? 요게 세트하면 요 성분은 뭐가 될까? 요게 세트하면 어디가 세트가 되면 여기가 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성분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몰 m 마찰력 빼기 F 사인 세트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성분 이거는 코사인 세트가 되겠죠. 더하기 왜 그렇죠? 둘 다 연직 방향은 위쪽으로 요거 코사인 세타 요거 n하고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m2g 요 가운데 이렇게 있겠죠. m2g. 그래서 연직 방향 성분은 0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구할 거 3개인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적당한 토크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회전축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 어디를 회전축으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왜 여기를 정하면 좋겠어요? 네, 요거 그냥 없어져 버리죠. 요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러나 보자. 네, 통나무가 지면과 닿는 곳을 했더니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기로 하자. 자, 요거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게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 방향 토크 합은 사실은 여기에 힘을 안 그렸는데 요것도 하나 있죠. 그래서 FL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L이니까 FL 그 다음에 M2G는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FL 빼기 MG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0. 여기에 MG를 안 그려놓으니까 좀 혼동되겠네요. 중력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풀 때는 이렇게 그리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3식이라고 한다면 식이 3개가 나왔어요. 가만 봤더니 여기서부터 우리 바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3식에서부터 네, 우리가 가한 힘을 구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 mg 코사인 세타에서 주어진 거 대입할 것 같으면 127.3 뉴턴. 그러면 아까 1번에서부터 1번은 F 사인 세타였으니까 F 구했으니까 바로 이제 마찰력이 나왔어요. 마찰력은 63.7 뉴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 항력은 이렇게 해가지고 183.8 뉴턴. 이렇게 우리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수직 항력과 그다음에 마찰력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이 마찰력은 이렇게 구한 게 어떤 거예요? 우리 마찰력은 F는 μn 이런 거 안 썼죠? 왜 그래요?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니까 이건 평형 조건을 만족하도록 마찰력이 딱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지 마찰력, 평형 조건 적용하는 정지 마찰력 적용할 때는 F는 μn 이런 거 적용이 안 된다.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만 F는 μn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네. 이제 문제가 앞으로 돌아갔네?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 마지막 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문제냐면 네, 이거 뭐 같아요? 뭐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딱 봤더니 그림 잘 그렸네. 네, 그래요. 여기 다리예요. 다리인데 교각이 두 개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 위에 다리, 교각, 요 판, 요 콘크리트 판의 질량은 라지 M, 자동차의 질량은 스몰 M. 이럴 때 교각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여기는 4분의 1. 전체 거리가 L이고 요건 4분의 1, 요거 2분의 1, 요거 4분의 1이다. 이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걸까? 두 개의 동일한 기둥 위에 균일한 밀도의 콘크리트 판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간다. 자동차가 0에서 4분의 1 사이일 때 여기 있을 때 왼쪽 기둥이 받는 최대값을 구하라. 왼쪽 기둥이 받는 여기에 누르는 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분의 1에서 4분의 3일 요 사이에 있을 때 자동차가 요 사이에 있을 때 두 기둥, 요 구가 아니라 두 기둥이 받는 힘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요거 풀기 위해서 맨 먼저 뭐 해야지 돼요? 대상물체는 자동차, 기둥이 받는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기둥을 대상물체로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죠. 뭘? 자동차를 대상물체로 하면 좋겠어요? 뭘 대상물체로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 위에 놓여있는 판을 대상물체로 하면 그러면 기둥이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해요? 네, 그 힘은 뭐와 같으냐면 사실은 그 판이 뭘 받냐면 기둥이 판을 미는 수직항력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의 반작용이 판이 기둥을 미는 힘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전부 다 기둥이 받는 힘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판이 받는 수직항력이에요. 판이 받는 수직항력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대상물체는 콘크리트 판으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좌표 축은 사실은 연직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이 전부 다 연직 방향만 있죠. 연직 방향. 그래서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까? 연직 방향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받는 힘은 차가 누르는 힘이 있고 왼쪽 기둥에 수직항력이 있고 오른쪽 기둥에 수직항력이 있고 그다음에 판의 중력 이런 힘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하는 건 N1과 N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을 때 자동차가 이쪽 끝에 있을 때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합력은 어떻게 되냐? 합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 힘을 그리지는 않았는데 합력은 요거 두 개의 합력 두 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네. 자,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N1 더하기 N2 빼기 스몰 mg 빼기 라지 mg는 제로 이거죠. 합력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합력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하는 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우리 뭘 하나 이용해야 되겠어요? 토크를 하나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크는 회전축은 어디를 하면 좋을까? 어디를 하면 좋을까? 어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든 다 해도 좋겠지만 자, 여기 이 경우에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어디를 회전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좋아요. 근데 우리 왼쪽 기둥이 받치는 곳 했네. 여기 왼쪽 기둥이 받치는 곳.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요 수직항력의 최대값, 최소값 아까. 최대값 물어봤죠. 근데 여기를 회전축을 하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요거 회전축으로 하면 요거의 수직항력이 토크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버리죠. 그렇지만 우리 요거의 최대값은 여기 가만 봤더니 N1 더하기 N2가 요거니까 N1이 최대값은 N2가 뭐면 되겠어요? 최소면 되겠죠. 뭐 그러면 구할 수 있겠어요. 뭐 다른 거 해도 좋아요. 자, 이걸 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한다면 그렇게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토크의 합은 어떻게 될까? 토크의 합은 자, 요놈이 미는 거 있어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 하니까 요거에 미는 중력은 토크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니까 4분의 1 빼기 x가 됐어요. 그래서 4분의 1 빼기 x의 mg. 그 다음에 여기 N2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N2. 그 다음에 요 중력은 어때요? 마이너스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라지 mg는 제로. 이렇게 토크식이 됐어요. 토크식. 그래서 요 놈을 N2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풀면 이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제로에서부터 4분의 1 사이인데 N2가 최대가 되는 게 좋겠어요? 최소가 되는 게 좋겠어요? 최소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있어요? X가 0일 때 최소일까? 4분의 L일 때 최소일까? 네, 0일 때 최소겠죠. 이게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 최대가 되려면 N2가 최소여야 되는데 언제냐? X가 0일 때니까 N2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가운데 있을 때니까 이때 두 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합력 요건 똑같겠어요. 똑같아요. 사실 자동차가 어디가 있으나 요건 똑같죠. 그 다음에 토크는 어떻게 할까? 이게 역시 왼쪽 기둥 받치는 곳을 한다면 이번에는 자동차가 여기 있으니까 자동차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크가 조금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역시 플러스 방향, 반시계 방향하면 자 토크가 이렇게 나오고 그 토크를 구하면 N2가 X의 함수를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어요. 그러면 N1도 마찬가지로 회전축 하나 더 하네. 또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축하면 그러면 또 이렇게 토크식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토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N1 이렇게 나오겠어요. 사실은 합력 작용하지 않고 토크식만으로 N1, N2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N1 없어지죠. 그래서 N2 구했어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N2가 없어지니까 N1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크 방정식은 요거 회전축을 잘 정할 것 같으면 우리 구하는 것을 토크 방정식만 가지고 바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두 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식 3개 나왔으니까 아까 처음에 하나 쓴 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쓸모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똑같은 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전축 많이 있다고 자꾸 구해봤자 우리가 새로운 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식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강체의 평형 문제를 우리 알아봤는데 연습 문제 그만 풀지 이제 지겹지. 잘 알았죠? 어때요? 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번 시간은 그냥 평형 조건 봤어요. 그래서 강체의 평형 조건은 외력의 합이 0이고 외력에 의한 토크 합이 0이다라고 하는 게 평형 조건이고 강체의 평형 조건에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전축을 어디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쭉 배우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대상을 이렇게 바꿨어요. 한 물체가 간단한 힘, 한 물체가 변하는 힘, 여러 물체, 그리고 나서는 우리 뭐였어요? 크기를 갖는 물체를 하는데 크기를 갖는 물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의 중요한 건 고체인데 고체 중에서 고체에다 힘 가하면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변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강체를 생각했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또 확장을 해볼까? 어디로?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유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이 형태로 상태로 존재하는데 사실은 기체하고 액체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데는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상을 유체로 하고 유체에 적용했을 때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걸 할 텐데 유체는 어때요? 힘 작용하면 그 유체가 전부 다 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강체하고는 좀 달라요. 강체는 강체의 어떤 부분에 힘 작용하면 그 강체가 전체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여요. 병진 운동일 때는 몽땅 같이 움직이고 회전 운동일 때는 한 곳은 안 움직이지만 같이 움직이죠. 근데 유체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힘 작용하면 힘 다른 데만 이렇게 변형하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면 문제가 또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체를 공부할 때는 어떤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좀 궁금한 생각이 막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어요.